오늘 주제 이야기 이런 겁니다. 박근혜에게 재벌 돈이란 무엇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사상 초유의 이제 사태죠. 예.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검찰에 의해서 드러난 범죄 수법이 참 놀라운데 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재벌들에게 돈을 강탈했습니다. 총수가 구속되어 있는 기업이나 예. 또 기업의 합병 등 현안이 걸려있는 재벌들을 호텔로 불러갔고 그래서 독대를 가져서 그걸 통해서 독대가 끝나면 다음 날 수금책인 최순실 측이 나서서 돈을 받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그 독대가 끝나고 다음 날 찾아가서 이 최순실 측에서 수금책들이 했던 이야기가 들어보면 참 한도 끝도 없이 부끄러운데 이미 얘기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지난 3월 달에는 롯데가 거액의 돈을 건넸는데 롯데는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이미 45억 원을 낸 상태인데 여기에서 다시 70억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70억 원을 주고 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돈을 받았던 K스포츠재단에서 예. 70억 원을 다시 롯데에다가 돌려주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그들 주장대로 순수한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돌려줄 일이 없는 겁니다. 부도덕한 일인 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를 막아줄 수 없으니까 다시 내준 거죠. SK 역시 마찬가지였죠. SK 역시 지난 2월에 박근혜를 독대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돈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걸로 유명했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지난 11월 초에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11개월간 일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 PD님도 아시지만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거는 사실 대통령하고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무수석은 다른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아주 소소한 여러 각종 사안에 대해서 자잘하게 의견 소통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정무수석 자리인데 그런데 그런 정무수석하고 11개월 동안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박근혜가 호텔로 재벌 회장을 차례로 불러 독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난 그 재벌들을 다음 날 최순실 측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갖고 이미 얘기 다 됐다라고 하면서 수금하러 나서는 이 행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이때 당시에 SK 측에다가 요구했던 돈이 무려 80억 원입니다. 8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SK 측에서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피했나 봐요. 사업 계획서가 부실하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회피했더니 이 최순실 수금책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이 답변도 너무 기가 막힌데 치사하게 군다고 하면서 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정말 SK 입장에서는 가혹한 보복 조치 아닐 수 없는데 아이고. 기대했던 SK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이 무산됐고요. 그리고 현안 사업이었던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합병이 불허 결정이 난 겁니다. 예. 반면 삼성은 어땠느냐? 사실 삼성이 돈을 제일 많이 냈거든요.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미르는 125억 원, K스포츠재단은 79억 원, 합의 204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순실 개인 소유의 코레스포츠, 비전코리아인가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에 달하는 280만 유로를 송금한 걸로 드러났는데 예. 삼성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최순실에게 내준 돈 35억 원은 이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타고 다닌 말 20억 원짜리 말을 구입하고 호텔과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였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이 쓴 돈 다 합치면 239억 원인데요. 239억 원을 쓴 삼성이 얻은 이익은 뭘까요?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 돈을 보내기 전에 박근혜하고 독대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삼성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현안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국민연금, 미래 노후를 위한 돈이라고 하면서 다들 내라고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 돈을 가지고 삼성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더 부도덕한 건데요. 청와대는 이런 방식으로 각 기업을 만났는데 정경련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청와대가 연락을 해갖고 만났죠. 그렇게 해서 2015년 7월 24일과 25일에는 삼성, 현대차, LG 그리고 SK 스펙스, 한화, CJ 회장 등을 만났고요. 올해 2월과 3월에는 또 SK, 또 롯데, GS 회장 등을 만나서 이들을 상대로 해갖고 대통령이 민원성 현안을 제안받고 그리고 돈을 준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추궁한다고 하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 자, 이런 방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양아치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예. 그런데 바로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죠. 박근혜 입장에선 더욱 그런데요. 사실 그동안 재벌들의 돈은 대통령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희의 청와대에서 9년 3개월간 비서실장했던 김정념 씨가 쓴 정치 회고록 박정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고상만 반장님이 박정희 네. 이거 한번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정희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거 내려고 내야 되겠는데. 박정희. 예. 아니 그러려면 박정희가 유명해야 하는데 그 책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렇군요. 예.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울거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쓴 이 내용이 범죄 기록 보고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기록을 쓴 건데 거기서 보면 뭐가 문제냐. 자, 김정념 씨가 박정희가 얼마나 깨끗하게 집권 기간 동안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찰 지경입니다. 박정희는 집권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을 정해놓고 1년에 2번씩 주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았다고 적어놓고 있어요. 예. 이걸 아주 당당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 액수가 최고 1억 원에서 최저 1,000만 원까지로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이 알아서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네들은 아무 기업한테나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특정 기업한테 받았다 이건데 자, 여기서 최고 1억 원에서 최저 1,000만 원까지 알아서 내라고 했다고 하는 요때 당시 1969년도 당시인데요. 이때 당시에 군인 월급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평균보단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마 일반 군인의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업 군인의 얘기를 하는 건지 의아한데요. 1970년 당시 군인 월급은 7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탤런트 전원주 씨가 당시 성우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월급이 10,000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거. 이런 데에서 있었던 회사원들 아마 이제 최고의 월급을 받았을 텐데 그때 이들이 받았던 월급이 2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에 박정희는 26개의 기업으로부터 1년에 2번씩 최고 1억 원씩 돈을 받았으니까 그 액수 범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죠. 그때 액수로 지금 받아도 엄청난데요, 그 액수가? 엄청난 돈이죠. 그걸 받아갖고 박정희 개인 돈으로 돈을 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26개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여기에 무조건 공짜 하나는 더 붙여야 되니까 1년에 26개에서 1억 원씩 받았다. 나중에 보면 이 기업들이 돈을 알아서 2배 이상씩 돈을 더 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1억 냈는데 우리가 1,000만 원 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지 다 맥시멈으로 냈다는 거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김정념 씨가 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으면 박정희는 봉투 위에다가 받은 날짜와 기업체 이름과 그리고 금액을 기입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겠어요? 김정년 씨는 자기가 주장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 돈을 내도 반대급부는 없었다라고 썼는데
그런데 왜 반대급부가 없는데 그 박정희가 돈을 받고 나서 금액 가진 봉투에다가 썼겠습니까? 얼마 냈는지 적었겠어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는요. 이 돈을 내고 싶어서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통해 로비까지 했다고 김정념 씨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돈을 안 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알아서 돈을 내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내면 이익을 얻으니까 내는 건데 바로 이 모습을 박근혜가 보면서 성장한 건데 예. 그 모습을 일찌감치 구현한 것 바로 1975년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바로 이 김정념 씨가 박근혜로부터 받은 쪽지에 그 답이 써 있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국선교단에 지원하고 있었던 돈을 낸 모 건설회사와 섬유공업회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김정념에게 박근혜가 당시 지시한 거 아닙니까? 당시 24살짜리였던 박근혜, 23살인가요? 4살인가 그런데 예. 자, 그때부터 박근혜의 범죄 사실은 일관된 겁니다. 자, 돌아보면 박근혜에게 남의 돈은 무서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재벌의 돈은 더욱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저격으로 사망한 후에 박근혜는 아버지가 쓰다가 남은 돈이라고 하면서 전두환으로부터 6억 원의 돈을 받고 나왔잖아요. 당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200만 원이고 6억 원이면 300채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예. 이 돈을 당시 27살인 박근혜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받고 나왔는데 바로 이 돈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때가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그 한나라당 후보로 검증받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당시 박근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답변이 너무 당황스럽고 많은 이들에게 상실감을 줬죠. 예. 전두환의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만나갖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쓰시다가 남은 돈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 생계비로 쓰라고 하면서 이 돈 6억 원을 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히 받았다라고 했답니다. 예. 감사히 받았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게 그지없는데, 야, 이 돈이 강남에 300채 아파트 값인데, 이 돈을 그냥 감사히 받았다고 하는 이 도덕성. 자, 챙긴 건 이것뿐만이 아니죠. 경남기업으로부터는 퇴임 후에 81년도죠. 이때 전두환이가 지시에 의해서 경남기업의 심기수가 잔디가 깔린 300평의 성북동 한옥집을 줬는데 이 역시 감사히 받았습니다. 5.16 쿠데타로 아버지가 남의 재산이었던 부일장학회를 빼앗아서 만든 작물인 정수장학회 역시 박근혜는 감사히 받았고요. 또 영남대학교와 유경재단 등도 그저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히 받은 돈과 재산에 대해서 박근혜는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았죠. 경남기업에서 받은 성북동 한옥집 역시 경남기업이 세금 문제도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난 모르겠다는 답변을 당당히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죠. 예. 사실 이렇게 그 경남기업한테 받은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가 돈이 없었느냐? 돈이 있었죠. 6억 원을 받은 돈이 있었는데 왜 못 냈겠어요?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은 자기의 그냥 놀이터, 그리고 재벌의 돈은 내가 그냥 가져와도 무난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쭉 그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사실 전두환에게 받았던 이 6억 원 역시, 2012년도 대선 당시에 이정희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냐라고 따졌는데, 사실 이건 증여세의 문제가 아니라 전두환의 돈 2,205억 원처럼 전두환이가 추징 판결을 통해서 이 돈을 지금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역시 이 돈이 전두환의 그 돈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주장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가 그냥 임기를 마치고 나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박근혜를 또 만나게 될 거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단호하게 응징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 박근혜가 언제 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감옥으로 걸어가느냐, 이 문제는요,
오는 26일이 관건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종필은 5천만이 다 나와서 싸워도 절대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저도 장담을 합니다. 300만 명만 나오면 됩니다. 전국에서 300만 명이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 박근혜는 반드시 물러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가 하나 있는데요. 예. 양심이 있다면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이런 부도덕한 도둑 집단인 박근혜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를 물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300만 명의 국민이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박근혜로부터 임명받은 임명직 공직자 중에 누군가도 이러한 부도덕한 정권 하에서 나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애국은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를 기다리는 한 주. 오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논평 화요일자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니 300만 모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면 하야하겠네. 그 300만 명 나오면 저는 경찰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찰이 무슨 뭐 평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경찰은 지금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쭉 인권운동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전 경찰의 두 모습을 누구보다도 극명하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바뀌었던 거 바로 97년도 12월 20일입니다. 그날 DJ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역사상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제일 먼저 복제를 옹호했던 경찰의 자세를 반성했던 게 경찰이었는데요. 그러한 경찰이 10년 만에 제일 먼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지금 막아서는 것은 그것은 평화의 선이 아니라 도적 집단을 막아선 것이거든요. 저는 그거 이번 300만 명이 온다면 경찰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명이 오면 우리 고상만 반장의 예측은 틀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틀리면 곰탕 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곰탕이야. 좀 더 비싼 걸 써야지. 이게 틀린 건데. 예. 알겠습니다. 고상만 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00만의 염원을 한번 우리가 결집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지난 3월 달에는 롯데가 거액의 돈을 건넸는데 롯데는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이미 45억 원을 낸 상태인데 여기에서 다시 70억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70억 원을 주고 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돈을 받았던 K스포츠재단에서 70억 원을 다시 롯데에다가 돌려주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들 주장대로 순수한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돌려줄 일이 없는 겁니다. 부도덕한 일인 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막아줄 수 없으니까 다시 내준 거죠. SK 역시 마찬가지였죠. SK 역시 지난 2월에 박근혜를 독대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돈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걸로 유명했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지난 11월 초에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당시에 SK 측에다가 요구했던 돈이 무려 80억 원입니다. 8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SK 측에서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피했나 봐요. 사업 계획서가 부실하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회피했더니 이 최순실 수금책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이 답변도 너무 기가 막힌데 치사하게 군다고 하면서 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정말 SK 입장에서는 가혹한 보복 조치 아닐 수 없는데 기대했던 SK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이 무산됐고요. 그리고 현안 사업이었던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합병이 불허 결정이 난 겁니다. 반면 삼성은 어땠느냐? 사실 삼성이 돈을 제일 많이 냈거든요.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미르는 120만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11개월간 일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 PD님도 아시지만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거는 사실 대통령하고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무수석은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아주 소소한 여러 각종 사안에 대해서 자잘하게 의견 소통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정무수석 자리인데 그런데 그런 정무수석하고 11개월 동안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박근혜가 호텔로 재벌 회장을 차례로 불러 독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난 그 재벌들을 다음 날 최순실 측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갖고 이미 얘기 다 됐다라고 하면서 수금하러 나서는 이 행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이때당 5억 원, K스포츠재단은 79억 원, 합의 204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순실 개인 소유의 코레스포츠, 비전코리아인가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에 달하는 280만 유로를 송금한 걸로 드러났는데 예. 삼성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최순실에게 내준 돈 35억 원은 이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타고 다닌 말 20억 원짜리 말을 구입하고 호텔과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였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이 쓴 돈 다 합치면 239억 원인데요. 239억 원을 쓴 삼성이 얻은 이익은 뭘까요?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 돈을 보내기 전에 박근혜하고 독대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삼성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현안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국민연금, 미래 노후를 위한 오늘 주제 이야기 이런 겁니다. 박근혜에게 재벌 돈이란 무엇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사상 초유의 이제 사태죠. 예.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검찰에 의해서 드러난 범죄 수법이 참 놀라운데 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재벌들에게 돈을 강탈했습니다. 총수가 구속되어 있는 기업이나 예. 또 기업의 합병 등 현안이 걸려있는 재벌들을 호텔로 불러갔고 그래서 독대를 가져서 그걸 통해서 독대가 끝나면 다음 날 수금책인 최순실 측이 나서서 돈을 받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그 독대가 끝나고 다음 날 찾아가서 이 최순실 측에서 수금책들이 했던 이야기가 들어보면 참 한도 끝도 없이 부끄러운데 이미 얘기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식